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기질 두 번째 시간 순환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환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는 일반적인 연구는 뇌 연구예요. 그리고 이 뇌 연구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뇌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 뇌 타입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다르게 돼요. 그런데 이 뇌에 대한 것은 일반 부모님들이 접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 보통 심리 상담이나 또 부모님들이 간단히 아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 기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질을 알게 되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 때 편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춰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기질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이 임신을 했을 때 이 배아기 기간에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임신을 했는지 모르고 임신을 했는지, 또 배아기 기간에 아이들이 뇌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임신 3개월 이전이에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임신 3개월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돼요. 빠르면 2개월. 하지만은 2개월, 3개월 그 상안에 보통 아이들 뇌가 거의 다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발달보다는 뇌가 다 생성이 돼요. 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들도 다 생성이 돼요. 이 기간에 평소에 음주나 흡연을 많이 했다든지,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이의 몸 생성 기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태아기 때는 만들어진 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발달하는 과정에 역시 어머님이 음주나 흡연이나 스트레스나 또 평소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불안감을 갖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들이 모두 태아한테 가게 돼요. 그래서 이 태아기 때 제대로 된 태아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아이가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쳐서 태어나게 돼요. 또 음식 조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태아기 기간에 아이가 좌뇌 우뇌도 나뉘기도 하지만은 아이의 뇌에 여러 지능에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많이 성장하고 어느 부분은 적게 성장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지능이 다 다르게 태어나게 돼요. 이 지능 관련도 약 50% 정도는 어머님한테 유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 영향과 또 임신했을 때 배아기 때와 태아기 때 어머님이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태아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을 현재 우리가 쓸 수 있고, 이 세 가지 분류를 순환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모든 아이가 이 세 가지 부위에 다 속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일반적인 아이들을 세 가지로만이라도 분류를 해 놓고 거기에 아이를 맞추다 보면은 전반적인 아이들의 성격 스타일이나 하는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할 때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고, 그렇게 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키우다 보면은 조금 더 아이가 더 성숙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기질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뇌 타입도 알아야 되고, 또 애착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주변 환경 상태는 어떤지, 또 부모님의 기질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가 이 기질을 잘 헤쳐나갈 수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부모랑 아이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엇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 부분을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쉬운 아이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쉬운 아이 기질.
전체적으로 몸의 리듬이 규칙적이고 잠자기야 먹기 등 기본적인 습관도 순조로워요. 일반적으로 키우기 편한 아이를 쉬운 기질 아이들이라 그래요. 반응에 대한 강도도 낮고요. 낯선 상황에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개의치 않으며 개방성이 높아요. 새로운 환경에 대해 잘 적응하는 편이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울더라도 잘 달래주면 쉽게 울음을 그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잘 설명하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 아이들은 전체 아동의 약 40%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하 정도는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키울 때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별 문제, 트러블 없이 잘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의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많이 방임하는 이런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제멋대로 이렇게 클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방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이가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키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순환기질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잘 웃고 잘 놀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대부분 신경을 쓰지 않는 타입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문제가 될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또 뭐에 관심을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이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아이의 장점이 뭔지, 아이에 대해서 인생 상담을 할 때 넌 잘하는 게 뭐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야, 너는 잘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모가 굉장히 잘못된 부모예요. 부모는 아이가 컸을 때까지 애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이를 양육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또 아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묵살시켰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이가 잘하는 것을 부모가 찾아서 그거를 개발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 요구나 감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부모나 양육자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으면 아이의 욕구를 파악하기 힘들고, 아이는 원하는 무엇인가 있더라도 티나지 않게 얘기하는 편이니 아이가 무엇인가 오랜 시간 쳐다본다든지 눈길을 끌면 되물어서 아이의 욕구를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성향을 알고, 또 부모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또 내가 어떤 거를 요구를 했었을 때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냈는지, 또 그거를 권장을 해줬는지, 관심을 보였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부모의 많이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을 평소에 안 해줬다 하면은 아이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이 좋아하는 거 있더라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눈길을 끌거나 또 관심을 보였을 때는 항상 되물어서 아이한테 너 이거 좋아하니? 너 이거 해보고 싶니? 라고 거꾸로 반문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세 번째, 이런 아이들은 원치 않는 일에도 순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형제 간에도 갈등 상황이 생기는데 부모나 양육자는 이 순환기질 아이들한테 양보나 포기를 권하는 게 종종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화되고, 이 순환기질의 아이들은 포기나 양보가 생활화되어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순환기질 아이들도
이런 지속적으로 폭이나 양보가 유지가 되다 보면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중에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확 폭발을 하게 돼 버려요. 근데 이렇게 얌전한 아이들이 가끔 화를 내거나 또 반항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든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이를 훈육을 하거나 또 체벌을 하게 돼요. 이 잘못된 양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치에 맞게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한 아이는 수단 기질이고 또 한 아이는 까다로운 기질로 해서 두 아이가 있었을 때 항상 두 아이는 티격태격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은 울음도 굉장히 많고 한 번 울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양보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그게 학습이 돼요. 아, 내가 울고 때를 쓰면은 내가 무조건 이기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하고 순한 기질의 아이들하고 싸우게 될 때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편을 들지 말고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기질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연구 중이고 제가 강의하다가도 계속 추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음 강의에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그 다음 강의에 느린 기질의 아이들까지 하고, 그 다음 강의에는 이 세 가지 기질의 아이들을 동시에 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지, 뭐랑 비슷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강의로 해서 총 4강의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이 전에 강의 빼고 이번에 순한 기질, 다음에 까다로운 기질, 다음에 느린 기질, 또 전반적인 거 이렇게 해서 추가로 4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는 그대로해서 기질편은 마무리 짓고, 또 앞으로 할 강의에는 뇌와 기질을 따로 분류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부모님이 조금 편하신 거는 좀 기질에 대해서 편하긴 하는데 뇌도 알아주셨으면 좋기는 해요. 보통 기질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고 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기는 할 텐데 어차피 기질도 뇌에서 나온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뇌 상태가 이 기질로 만들어서 태어나는 거고, 기질 플러스 환경 변화랑 부모님의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있더라도 부모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 과정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완전 똑같은 아이가 3명인데 부모에 따라 어떤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아이는 더 삐뚤어지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아마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가지고 또 성질 급한 부모를 만났으면은 지금 그렇게 못됐겠죠. 그러니까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까다로운 기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